여러분은 정치관이 다른 사람이랑 연애할 수 있나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은 그거 절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 걱정되는 거. 이번 대선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30 세대 투표 결과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남성과 여성도 완전 갈라졌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연애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에서는 2030 세대가 많이 갈라졌다, 서로 혐오가 강해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2030의 표심이 되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40대, 50대는 더불어민주당에 몰빵을 했고 60대, 70대는 국민의힘에 몰빵을 했어요. 근데 2030 세대를 보면 가장 다양한 정당에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또 남성을 보수적이라고 하기에는 30대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표를 많이 줬어요. 30대 남성들은. 그러면 2030 세대들은 뭔가 기성 세대, 어른들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역시도 미디어를 통해서 극우화됐다, 아니면 갈라졌다 이런 결과로만 우리 또래 생각을 접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를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날 분은 그 비상계엄 이후로 광장에 탄핵 집회에 나갔거나 나오지 않은 청년 1000여 명을 인터뷰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광장에 나왔는지 혹은 어떤 정치를 바라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대학원생이어서 지금 대학교에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고요. 지금 중앙대학교 불안정노동 및 사회정책랩의 연구원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장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윤태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광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왜 광장에 나왔는지, 광장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싶은지, 광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억에 이제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고요.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에 바라는 미래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대선 표심을 보면서 사실 2030 사이에서는 뭔가 우리가 굉장히 갈라져 있다. 또 언론에서도 남녀의 어떤 차이 이런 걸 되게 부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듯한 그런 분석이 많은데 재정님은 우리가 지금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장에 참여한 청년들 인터뷰하면서도 광장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결의 청년들이 존재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 대선 표심을 통해서도 청년 세대 내에 다양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대선에서 표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청년 세대가 온전히 본인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각자가 위치한 상황에서 지금의 정치구도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는 작업을 하다 보니 기성세대한테는 이해 안 되는 그런 투표 결과들이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전히 지금의 투표 결과만을 보고 청년 세대의 이념상을 그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개혁신당에 대한 투표율이 2030 사이에서 가장 사실상 2030만 찍은 거와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뭔가 이준석 후보의 이미지상 어떤 20대 혹은 30대 젊은 남성들한테만 인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성들 사이에서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왜 이준석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이면서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청년들이 투표하느냐라고 청년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 정당들은 왜 청년 세대에게 어필하지 못했는지, 맞아. 청년 세대들이 필요한 아젠다는 뭐고 어떤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입장들을 내놓는 시도들을 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뭐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진행했던 연구는 광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입장이었으니까 그것에 좀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노동시장 변화도 크고 취업에 대한 성공률도 굉장히 낮고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다 이제 집중화된 포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거도 굉장히 불안하고 전세 사기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종합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타파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고 근데 광장에서 많은 소수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게 어쩌면 지금 내가 놓인 상황이랑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감각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차이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발견하셨던 부분이 좀 그런 문제였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안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이 정책이나 정치로 반영되는 구조 그리고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다는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 재정님이 생각하기에 왜 청년들이 정당에 대해서 혹은 정치인에 대해서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큰 게 사실 청년 문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정책 이런 것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청년 세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앞으로 너무나 예견된 위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라든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인구구조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내 일자리나 내 먹거리나 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너무 예견된 상황에서 기성세대들은 왠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지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누적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금이 고갈될 거잖아 어쨌든. 어쨌든 임금 줄어들잖아.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럼 연금이 줄어들고 낼 사람은 적은데 받을 사람은 많으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 세대에 대한 그런 존중이 없이 이기적이다 라거나 능력주의만 하는 세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만약에 한국 사회가 너무나 살기 좋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그릴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청년 세대들도 나의 파일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들에 대해서 흔쾌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계속 저성장 시대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될 거라고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것을 남한테 쉽게 내어주는 게 어려운 지형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에 5년 뒤, 10년 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한테 기대를 걸고 조금만 믿어줘라고 이야기하는 정치가 과연 있었나를 생각하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한테 좀 안심하고 낙관할 수 있는 로드맵 그리고 비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님은 이 갈라져 있는 2030 세대를 위해서 정치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 2030 세대가 굉장히 계급적으로 그리고 성별로 이념적으로 굉장히 많이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정치가 많이 내야지 이것들이 얼마나 갈라져 있고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를 부각시키고 오히려 이걸 조장하는 메시지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정치가 양극화되면 될수록 본질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논의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나 상임위 질의나 이럴 때도 어떤 상대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질의들이 주를 이룰 때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지점들이 지비되지 못하고 그거는 분명하게 목소리가 대변되어야 될 존재들이 이 정치 영역에서 의제화되지 못하는 측면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의 영역들이 최소화되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본질적인 논의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정치가 갈등이 아니라 통합의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진짜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시민들이 더 많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당이 상대편 정당을 얼마나 세게 잘 공격했는지에만 환호를 보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변화시켰는지를 중심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그런 목소리들을 내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선 되게 극단화된 의견들만 보이니까 20대 여자애들은 20대 남자애들은 다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 얘가 이제 연애 맞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지? 그런 얘기들이 양쪽에서 다 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일상적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이 좀 더 많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감각하게 됐던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남녀를 불문하고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청년 세대가 이렇게 이번 광장에 많이 나올 수 있었는가를 생각했을 때 사실 최근에 발표된 결과에서 그냥 쉬고 있다라는 청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70만 명 넘었다. 네, 7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응답들도 나왔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월가 점령 시위라든지 그 흑인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그 국가의 불안정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그 운동들이 조직되었다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그런 맥락들을 노동이나 계급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어떤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나 청년 실업률의 문제랑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어떤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구나, 토대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양극화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이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들어보니까. 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한 번의 인터뷰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전 집에 와서 다시 한번 곰곰이 답변을 떠올려 보면서 2030 세대가 갈라졌다, 갈등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목소리는 되게 많은 반면에 왜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을 찾고 답을 내어놓는 정치인은 못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정치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죠. 어떻게 하면 여성의 표심을 잡을까? 남성의 표심을 잡을까? 하면서 의도적으로 갈라치는 메시지들을 많이 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치가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부모님 세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들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저출생이나 기후위기나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방에서는 더더욱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다들 서울로 올라와야만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기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정치 성향이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모르겠어요. 네.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 역시도 막막하지만 갈등은 너무 과장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바라는 정치에 대한 메시지, 정치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요구는 너무 적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갈등하냐, 뭐가 문제냐를 묻는 한편으로 정치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들, 서로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내 생각도 그래, 내 생각은 달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 남겨주시고요. 나는 우리 또래에 대해서 이런 거 좀 들어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